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출산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저를 위해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을 멋대로 취소하고 그 환불금을 챙겨 온 가족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주 조용히 제가 해야 할 일을 준비했을 뿐이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윤. 올해 28살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어느덧 38주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마치 커다란 수박을 품은 것처럼 남산만하게 불러왔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허리를 부여잡아야 할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밤에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고역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둥글게 솟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톡 하고 가볍게 발차기를 하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속이 몽글몽글해지며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드디어 아가와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베넷저고리를 입힐까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 거치대를 조정해 편안한 자세를 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오늘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화면 속 엄마는 눈가에 주름이 깊어질 정도로 환하게 웃으며 자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산후조리원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 네가 전에 골랐던 그곳 맞지? 신생아 케어도 좋고 산후 마사지도 전문적이고 시설도 아주 깔끔하더구나. 의사 선생님들도 꼼꼼하시고 애 낳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다 조치해놨으니까 걱정 마라. 엄마도 그때 맞춰서 매일 보러 갈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아기도 잘 놀고 있고. 엄마가 고생이 많네.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고생은 무슨. 우리 외손주 태어나고 첫 한 달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줘야지. 비용은 다 지불했다. 42일 코스로 1,000만 원 결제했으니까 넌 돈 걱정 말고 몸조리만 신경 써. 알았지? 엄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오신 엄마지만 저에게만큼은 언제나 아낌없이 퍼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남편 박민호와 결혼할 때도 예단이니 뭐니 따지지 않고 오히려 제 혼수를 넉넉히 챙겨주셨던 엄마가 이제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 주신 겁니다. 제가 시댁 눈치 보며 몸조리를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고 나오시다가 제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에 억지 웃음을 띠고 핸드폰 화면으로 얼굴을 들이미셨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윤이 제가 여기서 아주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요. 순산하게 제가 옆에서 딱 지킬 겁니다. 엄마는 화면 속에서 예의 바르게 웃으셨습니다. 네, 사부인. 잘 부탁드립니다. 조리원 쪽은 다 예약해뒀으니까 민호 서방 보고 지윤이 데려다 주라고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시어머니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눈빛을 슬쩍 피하셨습니다. 사돈어른 바쁘실 텐데 얼른 끊으세요. 지윤이 좀 쉬게 해야죠. 임신한 애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는 서둘러 통화를 마무리하게 종용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엄마랑 좀 더 통화하게 두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넌지시 묻자 시어머니는 물컵을 제게 건네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유,
사돈이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아는데 내가 있잖아. 뭘 걱정해. 자, 물이나 좀 마셔. 양수 맑아지게 물을 마시면서도 의구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조리원 비용을 다 냈으니 시댁 입장에서는 돈 굳었다고 좋아할 일인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영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몸은 좀 어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예, 민호야. 마침 잘 왔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호는 식탁 위에 사과를 집어 한 입 베어 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고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훈이 그 산후조리원 예약 취소했다. 네. 저와 민호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소파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민호도 사과 씹던 동작을 멈추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조리원을 왜 취소해요? 그거 장모님이 예약해 주신 거잖아요. 1,000만 원이나 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맞은편 의자에 앉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취소하면 뭐 어때서? 그 조리원이라는 게 다 돈 낭비야. 1,000만 원 내고 40일 남짓 있는 게 말이 되니?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매일 지훈이한테 미역국 끓여주고 밥 해주면 조리원보다 훨씬 낫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화를 눌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엄마가 저 고생하지 말라고 일부러 해주신 거예요. 조리원에는 전문 간호사도 있고 마사지 프로그램도 있어서 저랑 아기 케어하기에 훨씬 좋아요. 어떻게 저랑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하세요? 상의는 무슨?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짜증 섞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네 시어미인데 널 해코지 하겠니? 요즘 젊은 애들은 유난을 떨어서 탈이야. 나 때는 애 낳고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가 일하고 밥하고 다 했어도 멀쩡했다. 돈 주고 고생을 사서 하는 꼴이라니. 엄마, 시대가 다르잖아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요즘이랑 엄마 때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지훈이 이번에 임신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골병 들어요. 장모님 성의도 있는데 성의가 밥 먹여주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0만 원이 애들 장난이니 나랑 네 아빠는 평생 그런 돈 써보지도 못하고 살았다. 내가 이미 내 여동생 수진이랑 다 상의했어. 이 돈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일본 여행 다녀오기로 했다. 지훈이 애 낳기 전에 딱 일주일만 가서 벚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일본 여행이라니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이 돈 아까워서 집에서 몸조리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 친정 엄마가 준 돈을 가로채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며 맛집이며 들떠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출산을 코앞에 둔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저희 엄마가 저 몸조리하라고 주신 돈이지. 어머니 가족여행 가라고 주신 돈이 아니에요. 저 며칠 있으면 애 낳아요. 저를 돌봐주시지는 못할 망정. 제 돈을 들고 놀러 가시겠다고요? 내 돈이라니. 시어머니가 정색하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 민호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돈이 우리 집 돈이고 내 돈이지. 게다가 그 조리원 돈 사돈이 냈다면서. 그럼 우리한테 들어온 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엄마, 그건 억지잖아요. 민호도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이 지훈이 쓰라고 주신 거지. 우리 집 생활비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훈이 당장 내일 모레면 애 나오는데 조리원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돌봐준다니까. 내가 닭 삶고 잉어 고아서 먹이면 젖도 잘 돌고 몸도 금방 좋아져. 그리고 나랑 내 아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참에 해외 구경 좀 시켜주면 덧나냐? 수진이도 곧 결혼할 텐데 처녀 시절 마지막 가족 여행이다. 생각하고 다녀오면 얼마나 좋아. 저는 뻔뻔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엄마를 말리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봤자 제 몸만 상하고 뱃속 아기에게만 안 좋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민호의 태도를 보니 자기 엄마를 꺾을 위인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난리를 쳐도 시어머니는 절대 돈을 토해내지 않을 것이고 조리원 예약도 다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 쥐었던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표정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띄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일본 여행 가고 싶으시면 다녀오세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시어머니와 민호 모두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착하네. 가족끼리 내 돈 따져서 뭐 하겠니? 우리 일본 갔다 오면 선물 많이 사올게. 우리 손주 기념품도 잔뜩 사오마. 민호가 제 팔을 슬쩍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화난 거 아니지? 나중에 내가 다시 잘 말해볼게. 정 안 되면 내가 대출받아서라도 조리원 다시 알아볼게. 저는 민호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는 박민호,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내 엄마가 이미 돈 들고 튀기로 작정했는데 네가 뭘 어쩌겠니라고 생각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루비콘 강은 건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윤아 어디가? 민호가 물었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들어가서 쉴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기대어 섰는데 예상과 달리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명징해졌습니다.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겁내지 마. 엄마가 너 지킬 거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엄마 혼자서도 우리 둘 다 잘 돌볼 수 있어.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조리원 예약한 거 취소하고 변경할 게 좀 생겨서 처리 중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애 낳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해서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알면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실지 뻔하니까요. 그런 다음 사진첩을 열어 엄마가 보내주셨던 조리원 예약금 이체 내역 캡처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제 시어머니가 아기 출생신고 때 필요하다며 제 신분증 사본을 가져갔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조리원 취소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역시나 제 신분증 사본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참 치밀하시네. 그 머리를 이렇게 쓰시다니. 저는 헛웃음을 삼키고 핸드폰에서 대학 동창이 소개해줬던 변호사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예전에 작은 법률 자문 때문에 연락했던 적이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려요. 시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친정엄마가 결제한 산후조리원을 취소하고 환불금을 가져가셨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약해서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출산 직전에 소란을 피워 제 몸과 아기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일본에서 떵떵거리고 싶다면 그러라죠. 마음껏 즐기고 돌아왔을 때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가에 단호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댁은 분주했습니다. 민호야, 짐 다 쌌니?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해. 비행기 표 다 예매했고 호텔도 도쿄 시내에서 가까운 곳으로 잡았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화장품 다 챙겼어? 가서 살 생각 말고 있는 거 가져가라. 신우이 박수진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서 드럭스토어 털어야지. 무슨 소리야. 캐리어 하나 비워갈 거야.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실은 짐가방으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잔뜩 멋을 부렸고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민호는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짐을 나르면서도 제 방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치 남의 집 잔치를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밥과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자기들은 들떠서 아침 챙길 생각도 안 한 모양입니다. 새언니 깼어. 수진이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 가서 쇼핑할 생각에 눈이 반짝거려서. 만삭인 올케의 창백한 얼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윤아, 우리 오늘 간다. 며칠 집 비울 테니까 문단속 잘하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민호한테 전화하거나 옆집 아줌마한테 부탁해라. 걱정하는 척하지만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만삭 임산부를 혼자 두고 가면서 열쇠 하나, 비상금 하나,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조심하시고요. 그럼 당연하지. 여행자 보험도 다 들었다. 갔다 오면서 맛있는 거 사올게. 민호가 제 곁으로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같이 못 있어서 엄마 고집 알잖아.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 집 잘 지키고 무슨 일 생기면 새벽이라도 꼭 전화해. 핸드폰 24시간 켜놓을게. 이 남자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결국은 엄마 치마폭을 선택하고 저를 버려둔 채 떠나는 겁니다. 이런 남자에게 제 인생을, 제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요?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해. 재미있게 놀다 와. 저는 담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제가 화가 풀렸다고 착각했는지 안도하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갔다 와서 바로 조리원 다시 예약해 줄게. 무리하지 말고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가자, 시간 늦겠다. 시어머니의 재촉에 가족들은 우르르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하 호호 떠드는 소리가 멀어지고 아파트 1층 현관을 나가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민호가 운전하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사라지자 집 안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기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기심과 냉대가 가득했던 집이 비로소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둘뿐이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어제 오후에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사온 우유, 달걀, 식빵, 과일들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를 해먹고 우유를 한 잔 마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아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내놓은 오피스텔 보러 오실 분들 오늘 오후에 오시라고 하세요. 열쇠 경비실에 맡겨둘게요. 결혼 전 제가 마련해 두었던 작은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비워뒀던 건데 이제 그곳이 저와 아기의 피난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중개인은 바로 답장이 왔고 오늘 계약하고 싶어하는 신혼부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다른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밤새 검색해서 찾은 집에서 가깝고 시설이 훨씬 좋은 프리미엄 조리원이었습니다. 네, 김지윤 산모님 예약 확인되셨고요. VIP실로 잡아드렸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식사도 룸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언제든 진통 오시면 연락 주세요. 바로 앰뷸런스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2주에 600만 원, 4주면 200만 원이 넘었지만 망설임 없이 제 결혼 전 비상금 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며 당장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첫 달 월세가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아이와 지내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저녁에는 혼자 삼계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영양 보충을 든든히 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없는 집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가족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일본 도착. 날씨 너무 좋다. 도쿄 디즈니랜드 입성. 우리 딸 신났네. 시어머니가 올린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미키마우스 머리띠를 한 시누이, 선글라스를 낀 시어머니,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호, 초밥이며 라멘이며 온갖 음식 사진들. 친척들이 댓글로 좋겠다. 효자 아들 뒀네. 부럽다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알림 끄기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제 고통을 담보로 한 것이었지만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약해둔 새 산후조리원에 들러 시설을 둘러보고 정식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호텔처럼 깔끔한 로비, 안락한 신생아실, 친절한 직원들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지윤님, 출산 예정일이 3일 뒤시네요. 필요한 물품은 여기 다 구비되어 있으니 몸만 오시면 됩니다. 상담 실장님의 말이 든든했습니다. 조리원을 나와 오피스텔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옷, 아기용품, 귀중품들을 박스에 담아두니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실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에 제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 방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텅 비어있고 5만 원짜리 몇 장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가져갔어? 기가 찼습니다. 1,000만 원도 모자라 며느리 비상금까지 털어가다니. 저는 빈 봉투와 남은 잔돈을 사진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을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며느리랑 딸 주려고 가방 하나씩 샀다. 루이비통 신상. 여자는 가방 하나쯤 있어야지. 제 돈 훔쳐가서 제 선물 샀다고 생색내는 꼴이라니. 저는 그 사진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경 소음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긴자야. 여기 진짜 화려하다. 당신 화장품이랑 아기 분유도 샀어. 아, 그리고 엄마가 당신 주려고 명품 가방도 샀대. 대박이지? 그러니 고맙네. 저는 영혼 없이 대꾸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우리가 없어서 심심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재미있게 놀아. 그래, 알았어. 우리 내일 모레 갈게. 가서 바로 조리원 해줄게. 사랑해. 전화를 끊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그 사랑 참 가볍기도 하지. 이틀 뒤 새벽 잠결에 배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가진통인가 싶었는데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습니다. 진진통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혼자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2번, 5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받아라. 박민호.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할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질러대니? 시어머니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고 뒤로는 노래방 반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애 나올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뭐, 애가 나와? 야, 초산이 그렇게 금방 나오는 줄 아냐? 나 때는 하루 꼬박 앓고 나왔어. 너 그거 가진 통이야. 괜히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좀 참아라. 아니에요. 진짜 아파요. 119 좀 불러주세요. 아니면 민호 좀 바꿔주세요. 지금 한창 놀고 있는데 재수 없게 왜 그래? 119는 무슨 돈이 썩어나냐? 유난 떨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려. 우리 내일 들어가니까 그때 보자.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주가 나오려는데 노래방에서 노느라 전화를 끊어버리다니. 그 순간 마지막 남은 정마저 바스라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 내가 지킨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프리미엄 조리원 긴급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지윤인데요. 진통이 너무 심해요. 산모님,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급차 보냈습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가고 있어요. 현관 비번 알려주시면 바로 올라갈게요. 심호흡하세요. 후, 하. 상담 실장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조리원 직원들과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저는 친구 혜진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혜진아, 나 애 낳으러 가. XX 산부인과야. 도와줘. 병원에 도착해 분만실로 들어갔을 때 혜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야, 김지윤, 너 괜찮아? 남편은 시댁 식구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일해? 혜진이는 제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일본 갔어. 연락도 안 돼. 미친 것들. 진짜 인간도 아니야. 혜진이와 조리원 실장님이 곁을 지켜준 덕분에 저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3.4개월쯤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간호사가 품에 안겨준 아기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고생했어. 지윤아, 아기 너무 예쁘다. 혜진이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아침이 되어 술이 깬 모양입니다. 여보, 전화했었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애 낳았어. 진짜? 언제? 아들은 건강해? 민호는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해. 와, 대박. 여보 수고했어. 나 지금 바로 공항 갈게. 가서 바로 병원으로 갈게. 올 필요 없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가야지. 박민호, 우리 이혼해. 뭐? 농담하지 마. 애 낳더니 산후 우울증이야. 농담 아니야.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그리고 너네 집 지금 당장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걸? 비행기 표 살 돈 없어서.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네, 김지윤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시어머니 명의 계좌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여행 경비로 쓰시던 돈 묶일 겁니다. 몇 시간 뒤 혜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내 시어머니 난리 났어. 단톡방에다가 너 욕하고 난리야. 카드 정지됐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변호사님이 보내준 가압류 결정문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하나씩 터뜨렸습니다. 산후조리원 환불 영수증 수취인, 최말자, 시어머니, 내 비상금 봉투 빈 껍데기 사진, 시어머니가 내 돈으로 산 루이비통 가방 사진, 어젯밤 통화 녹음 파일, 유난 떨지 말고 끊어. 단톡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시네. 애 낳는 며느리 돈 뺏어서 여행 간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녹음 들어보니 소름 끼친다. 며느리 죽으라 소리내 저게. 시어머니는 일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국제전화로 저에게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돈 다 갚으세요. 안 그러면 소송 걸어서 그 집 경매로 넘길 겁니다. 원금 200만 원, 이자,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예요. 결국 시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겨우 귀국했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조리원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조리원의 보안은 철저했습니다. 입구에서 제지당한 그들은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손주 내놔.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소해. 천벌 받을련. 저는 경찰을 불렀고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민호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는 그가 제 전화를 무시했던 5통의 부재중 기록을 보여주며 돌아섰습니다. 내 엄마가 내 전화를 끊었을 때, 그리고 네가 술 마시느라 내 전화를 안 받았을 때 우리 인연은 끝났어. 결국 그들은 빌려간 돈을 다 토해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아 위자료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민호는 집을 저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했고 저는 그 집을 팔아 아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망신을 당하고 화병으로 몸져 누웠고 수진이는 파혼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빚더미에 앉아 매일 술로 지낸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저는 엄마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방긋 웃는 아이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행복을, 내 아이의 미래를 휘둘리지 않겠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